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마이크론이 하루 만에 19% 폭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기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만에 10배. 같은 시간에 AMD가 플러스 7.78%로 503달러를 찍었고 반도체 지수 SOXX가 플러스 6.1%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도 역사적 신고가 7,519로 마감했습니다. TQQQ가 하루에 플러스 5.28% 올랐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UBS 애널리스트 티모시 아르쿠리의 목표가 한 줄이었습니다.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3배를 올렸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중 최고 수준의 목표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목표가를 10% 올리거나 20% 올린 게 아닙니다. 204% 올렸습니다. 기존 모델이 완전히 틀렸다는 고백이에요. 대체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답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전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수요가 좋으면 가격이 치솟고 모든 회사가 설비를 늘리면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 사이클이 3에서 4년 주기로 반복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는 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사면 언제 사이클이 꺾이느냐만 내내 걱정했습니다. 아르쿠리가 목표가를 3배 올린 핵심 논리는 이 사이클 자체가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AI 전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병목 부품이 되면서 스팟 시장에서 분기마다 가격이 출렁이는 게 아니라 단연간 물량과 가격이 묶이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사이클 산업이 구독 모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극장 개봉 박스 오피스의 등락에서 벗어나 매달 구독료를 받는 것처럼 마이크론도 분기마다 가격 협상을 하는 대신 연 단위로 가격이 고정된 계약을 확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이클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성장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2026년 HBM 생산 물량은 이미 전량 계약 완료라고 합니다. 만들기도 전에 전부 팔린 거예요. 글로벌 디램 재고가 역사적 최저 수준인 4주치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격 결정력은 마이크론에게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은 약 23.9 빌리언 달러, 전년 대비 196% 성장했습니다. 거의 3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2%에서 67.6%로 치솟았고 순이익은 거의 10배 뛰어서 13.8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3배가 되는데 이익이 10배가 된다. 이건 반도체 역사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의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엔지니어들 월급은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출이 3배로 들어오니까 추가 비용 거의 없이 이익이 폭발한 겁니다. 이게 반도체 고정비 산업의 위력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서펀에서 마이크론 정말 대단한 회사야.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어제 저희 채널에서 다룬 영상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거래 기록 분석.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마이크론 주식을 매수한 기록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공개 발언으로 칭찬. 나흘 뒤인 어젯밤 주가가 19% 올라서 1조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어제 다뤘던 바로 그 패턴이 실시간으로 재현되고 있어요. 자, 이제 어젯밤 마이크론의 장중 움직임을 분봉 데이터로 직접 뜯어봅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폭발했습니다. 780달러에서 출발해 정규장 개장 전에 이미 플러스 5.11% 올라 820달러까지 왔습니다. 밤 11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827달러에서 거래가 시작됐는데 개장 30분 만에 86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래량 1754만 주. 개장 30분의 거래량이 평소 하루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배츠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다들 백만장자가 됐겠네. 나는 이 밀리언 달러이라는 제목의 글이 1711개 추천을 받았어요. 한국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마이크론 다음은 무조건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장 사야 한다는 글이 돌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가 세계에 딱 3곳밖에 없으니까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1조 달러를 달성하면 나머지 두 회사도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마이크론만의 파티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AMD를 보겠습니다. 어젯밤 AMD는 486달러에서 출발해서 마감 503.89달러, 플러스 7.78%. 분봉을 보면 개장 직후 밤 11시 38분에 480달러까지 한번 빠졌다가 바로 반등했습니다. 새벽 3시 점심시간에 497달러,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후 내내 올라서 파워아워에 506.96달러까지 장중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마감까지 매수세가 유입되는 전형적인 기관 매집 패턴이에요.
이 종목의 5월 한 달 성적이 플러스 39.76%입니다. 연초 대비 플러스 125.48%, 주가가 223달러에서 503달러로 5달 만에 2배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퀄컴까지 합류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어젯밤 보도한 건데 퀄컴이 바이트댄스에 AI 칩을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스마트폰 칩 회사로만 알려졌던 퀄컴이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신호탄이에요. 수출 규제 범위 안에서 계약이 성사됐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축제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가 폭등하는 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22%로 사실상 보합 마감. 분봉을 보면 새벽 12시 40분까지 218.18달러로 올랐다가 정오에 212달러까지 밀렸고 파워아워에 간신히 회복해서 214.6달러 마감. 1억 5,791만 주라는 폭발적 거래량에도 주가는 안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엔비디아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넌 이미 충분히 올랐다. 새로운 돈은 아직 싼 곳으로 간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이미 5.2조 달러입니다. 마이크론은 1조 달러를 이제 막 넘었고 AMD는 821 빌리언 달러입니다. 같은 AI 반도체 수혜를 보더라도 퍼센트 수익률은 시가총액이 작은 쪽이 더 크게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나머지가 따라잡는 구조예요. 엔비디아 한 종목에 올인했던 돈이 반도체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반도체 랠리가 벌어진 배경에는 유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WTI 원유 정상가가 배럴당 93.89달러, 금요일 96.6달러에서 마이너스 2.78% 빠졌습니다. 브렌트유는 훨씬 가팔랐습니다. 96.63달러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6.67% 폭락, 장중한 때 95.93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란 핵합의 기대감이 원인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부각됐고 시장은 이걸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로 해석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마이너스 2.76%로 11개 섹터 중 꼴찌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고 나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란 협상 뉴스가 쏟아지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전면전 수준으로 작전을 확대한 겁니다. 밤 11시 12분 이스라엘 채널 12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옐로우 라인을 넘어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요. 옐로우 라인은 휴전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 안쪽에 설정한 방어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다는 건 완충지대 너머로 공세를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헤즈볼라 거점 100곳 이상을 야간 공습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화요일 오후에 미국은 중동에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MQI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로만 경고한 게 아니에요. 반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프로젝트 프리덤은 재개되지 않았으며 미군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전화통화를 했고 수요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쪽에서는 합의를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을 때리는 이중 구조입니다. 시장이 이 모순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어젯밤의 핵심이에요. 중동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유가가 빠졌습니다. 시장은 이 군사작전을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읽은 겁니다. 합의 안 하면 당신네 대리 세력을 계속 타격한다. 합의하면 제재를 풀어준다. 선택지를 강제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시장은 결국 합의가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전쟁이 확대되는데 유가가 빠지는 역설적 움직임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유가 하락이 왜 반도체 랠리와 같은 동전의 양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면 페드가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가면 성장주, 특히 기술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봅니다. 어젯밤 10년 국채금리가 4.49%로 금요일 4.56%에서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달러도 99.15로 마이너스 0.18% 약세.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위험자산 강세.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정렬된 겁니다. 어젯밤 에너지 섹터 마이너스 2.76% 하락과 IT 섹터 플러스 2.63% 상승은 같은 힘이 만든 서로 다른 방향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옵션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빅스가 16.94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콘탱고 구조입니다. 9일 빅스가 14.83이고 3개월이 19.88, 6개월이 22.31. 가까운 미래는 잔잔한데 먼 미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구조예요. SPY 푸콜 거래량 비율은 0.807로 콜이 더 많이 거래됐습니다. 콜 357만 계약, 풋 288만 계약. 올라갈 쪽에 돈이 더 걸려 있어요. 다만 미결제 약정으로 보면 풋이 31.7만 계약, 콜 16만 계약. 기관들이 주식은 들고 있으면서 보험을 깔아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전한 낙관이에요. 다우존스만 마이너스 0.23%로 마이너스 마감, 필수 소비재 마이너스 1.38%, 헬스케어 마이너스 0.92%. 방어 섹터에서 돈이 빠져나와 기술주로 집중되는 전형적인 리스크온 장세입니다.
소재가 플러스 1.39%, 산업재가 플러스 1.47% 오른 건 구리 가격 강세와 맞물려 있어요. 구리가 파운드당 6.4달러로 플러스 1.33%, 5월 한 달로는 플러스 8.23% 올랐습니다. 유가는 내려가고 구리는 올라가는 조합. 번역하면 지정학 공포 프리미엄이 빠지고 산업활동은 살아있다 합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4,499달러로 마이너스 0.26%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전자산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전체 성적표입니다. QQQ 플러스 8.33%, TQQQ 플러스 25.5%, S&P 500 플러스 4%, SOXX 플러스 22.4%, 다우 플러스 1.94%, 나스닥 100이 8% 넘게 올랐고 그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25%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에 4분의 1이 불어난 겁니다. 5월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 이미 연중 최고의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낙관의 토대가 이란 합의가 성사된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선반영한 기대가 틀려버리면 유가가 100달러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의 랠리가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장에서 이란 관련 속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제 계좌 이야기입니다. 10,000달러로 시작한 이 실험 계좌 현재 총 평가 금액 15,477달러입니다. 플러스 54.8%, TQQQ 186주를 들고 있고 롱페이즈 유지 중입니다. QQQ가 730달러로 200일, 이동평균 614달러 대비 18.86% 위에 있어요. 지난 2월 1만 달러로 시작한 실전 투자가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수익률 50%를 넘었습니다. 과거 10년 100테스트에서 1만 달러가 16억 원이 됐던 전략.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 전략을 실전에서 직접 증명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채널 초기부터 저희 포지션을 참고해 함께 롱페이지에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쯤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계실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에 고점에 대한 불안 없이 상승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팔아야 할 때는 시스템이 알려주니까 지금은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데이터와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편 포지션 없이 이 상승장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매일 올라가는 지수를 보면서 느끼는 FOMO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대 감정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공포가 가득한 하락장에서만 감정이 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장에서의 조급함이 더 위험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거품이라고 판단해서 속세스 같은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으로 타이밍을 잡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역사적으로 양의 기대값을 가진 시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 대해 인버스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확률상 지는 쪽에 돈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걸면 변동성 손실이 매일 원금을 갉아먹습니다. 10% 하락을 정확히 맞춰도 그 전에 3% 상승이 며칠만 이어지면 원금이 녹아 있습니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데이터는 그런 자신감이 거의 항상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레버리지는 하루짜리 트레이딩 도구이지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TQQQ 연구소를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10년 이 여정의 끝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장이 다시 열립니다. 세일즈포스 실적이 내일 새벽 장 마감 후에 나오는데 AI가 기업 소프트웨어 매출로 실제 전환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분기입니다. 반도체가 삽이라면 세일즈포스는 삽으로 파낸 금을 보여주는 회사예요. 금이 나오고 있으면 삽 수요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가 그 판결문을 내립니다. 세일즈포스의 어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실적 발표 후 멤버십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